지금 제가 네이버 카페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서 공지사항을 한번 열어봤고요. 이런 게시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구축을 해보고 공부해보는 게 첫 순서예요. 이 단계상. 데이터베이스를 다룬다라고 했을 때 이제 진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들을 막 설계해가지고 회사에 필요한 인사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그 회의 내용 같은 거라든지 등등 여러 개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선은 가장 프로그램상 기본이 되는 거 코딩을 배운다 라고 해가지고 어느 학원에 가시든 어느 온라인을 보시든 게시판부터 배웁니다. 우리도 게시판에 대한 그 데이터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게시판에 대한 걸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하나의 이제 그 게시글을 보면은 이게 조회수 같죠? 그럼 이제 조회수라고 하는 그런 것도 데이터가 되고요. 좋아요도 데이터예요. 추천? 혹은? 네, 추천이겠죠. 이거 중요하죠? 이게 글이 쓰인 날짜가 되겠습니다. 작성 일자가 되겠고, 작성일, 작성일, 검은 달 뭐 이런 거는 이제 닉네임이겠지만, 곧 작성자가 됩니다. 하나의 게시글을 좀 생각했을 때, 하나의 게시글에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지금 한번 다뤄볼 거는 요 놈이에요. 요 번호. 이 고유한 이 게시글의 번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런 그 고유 번호에 해당하는 저런 것을 주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단은 키 개념이에요. 키라 그럽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값을 매겨주는 거거든요. 식별값 이런 건데 그것을 데이터베이스에서 키라고 하고 이 키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주키, 외래키, 후보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우리는 주키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되고 이거를 충분히 잘 다뤄야 됩니다. 이 주키는 영어로 primary key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우리 RDBS로 막 행렬로 쭉 쌓일 건데 행 단위로 하나의 데이터가 이렇게 세트고요. 그 세트에 대한 거에다가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매겨 놓을 거예요. 그 번호들이 바로 주키가 되고 개발자나 관리자들은 이제 주키로 데이터를 식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글, 10번 글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거인데 여기 이제 번호가 바로 주키에 해당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주키에 대해서 이런 거를 게시글마다 좀 달아놓으려고 생각을 했을 때 몇 가지 특성들이 생기게 됩니다. 특성들을 이제 좀 보시면 중복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1번 글이라고 이제 두 개가 튀어나오면 이제 이거는 관리가 힘들어지겠죠. 1번 글을 내가 가지고 오려고 컴퓨터한테 명령을 보내는데 10개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식별해요? 큰일 나는 거죠. 데이터 관리가 잘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null이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null은 데이터가 없음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식별할 값인데 식별할 값이 null이다 이러면은 이것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일 테고 그리고 주키는 테이블당 하나만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열로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테이블당 하나, 데이터당 하나 같이 가는 거예요. 테이블당 하나, 데이터당 하나.
이 테이블당 하나라는 것은 이제 이건 칼럼을 얘기하는 거예요. 칼럼이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당 하나라고 하는 건 이제 이거는 진짜 숫자가 붙는 거거든요. 숫자 데이터를 얘기를 해요. 우선은. 그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 하나를 이렇게 네모라고 쳤을 때, 그 네모가 결국에는 진짜 행렬의 모습으로 데이터가 그려지는 것 같아요. 항상. 자,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아이디, 주키를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붙여 놓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3번 글이다. 그럼 정확하게 요 놈을 지칭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주키까지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그 테이블로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고요. 이 주키에 대한 칼럼이 하나가 필요해요. 이거를 보통 아이디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이디라고 하는 칼럼은 주키를 각각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네, 이렇게 되는, 요걸 말하는 건데, 이 행에 대한 그 게시글 하나는 아이디의 데이터 하나인 거고, 어쨌든 아이디라고 하는 칼럼도 하나여야 돼요. 아이디가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아이디2 뭐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1, 2, 3 막 들어가 버리면 식별이 안 되잖아요. 얘가 지금 1번인지 얘가 지금 3번인지 2번인지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에 대한 칼럼도 하나여야 된다. 주키는 그래요. 주키. 한 개, 한 개여야 돼, 한 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테이블당도 이렇게 칼럼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씩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 주키가 음수로 이루어지면은 또 조금 곤란하죠. 좀 보기가 좀 그렇고 안 될 것까지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관리할 때 있어서는 양수로 이루어져서 숫자를 붙여놓는 게 훨씬 편합니다. 양수로 낼 거예요. 음수 x? 뭐랄까 음수 x.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거는 지양하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런 거는 안 하겠다. 그리고 주키에는 이 어차피 중복이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자동으로 번호를 이제 일씩 증가하면서 부여하는 그런 이제 기능이 좀 있어요. 프라이머 그런 기능을 주면은 좋겠죠. 요거는 좀 특성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가져야 되는 무조건적인 특성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개발하면서 항상 넣는 그런 그 조건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A1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요. A1이라고 한 데이터베이스는 만들었어요. 만드는 거 이렇게 따라서 일단 치시면 되거든요. 처음에 드랍을 먼저 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날려버리고 삭제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만들고 이거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세 줄이 있죠. 이 세 줄이 이제 세트로 건데 세트. 허리문에 대한 작성과 실행이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익히셨는데, 나중에 이 쿼리, 이게 지금 전체를 쿼리라고 해서 쿼리문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쿼리문을 작성을 이렇게 쭉 할 때 맨 처음에 이게 그 컴퓨터가 요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앱을 만들든 이제 뭐 웹페이지 같은 거, 웹페이지 같은 거를 만들든
핸드폰에서도 열 수 있고 뭐 다른 컴퓨터에서도 열 수가 있어요. 너무나 다양한 환경에서 열린단 말이죠. 근데 그런 데서 계속 그 개발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는데 이 처음에 초기화를 한번 해줘야 기존에 혹시라도 있을 그런 데이터베이스와 충돌을 피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이 세 줄은 초기화한 세트예요. 그 구글링 여러분들이 해봐가지고 좀 찾아보시기 시작하시면 맨 위에 이렇게 세 줄 적힌 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A1에다가 아티클 해서 게시글이라는 의미의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는데 만들 때 처음에 아이디 해가지고 숫자를 주고 타이틀 바디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지금 셀렉트 했을 때는 칼럼이 이렇게 나오고요. 디스크라이브 할 때는 구조를 잘 알려주고 있죠. 이제 여기서 키에 대한 거를 넣기 위해서 나는 아이디를 키로 정할 거야 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특성들을 지켜서 넣어줘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중복이 안 돼야 되는 것 이거는 그리고 이런 특성들을 걸어주는 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제약 조건을 걸어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칼럼에다가 제약 조건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의 컬럼에 데이터 타입만 걸었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데이터 타입과 더불어서 제약 조건을 계속 걸 수가 있어요. 유니크라는 것을 걸게 되면 초기 한번 해주고 왜냐면 지금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제가 이렇게 수정하고 다시 날리면 에러가 뜨죠. 왜냐면 이미 있기 때문에 테이블과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초기화 해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석세스가 되고 이 셀렉트 오래 가지고서는 내가 유니크를 걸었는지 뭐 인트가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디스크라이브를 했을 때 이 부분 요 키라고 이렇게 해당하는 게 바로 요 키를 얘기를 하는 건데 키로서 유니크가 걸렸다라고 지금 이게 보여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유니크가 걸리게 되면 아이디라고 하는 칼럼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은 중복이 불가한 거예요. 아이디에다가 1을 넣는 이런 인서트문을 한번 써볼게요. 잘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렇게 들어갔으면 1이 들어갔는데 유니크가 걸린 상태에서 얘를 또 누르면은 이제 에러가 뜬다는 거예요. 에러가 떴고요. 오류 코드에 보시면 듀플리케이트 해서 이제 복제죠. 듀플리케이트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복이 된 거예요. 중복이 지금 안 되거든요. 유니크를 걸었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를 해가지고 아예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1은 하나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키에 대한 식별값으로서 역할을 좀 수행할 수 있겠죠. 그런 거를 미리 이렇게 설계를 하면서 정해놓는 겁니다. 제약 조건은 지금 테이블을 생성할 때 넣을 수도 있고요. 수정하면서도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선은 먼저 생성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널이 아니어야 돼요. not null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약 조건을 또 걸어줘야 되잖아요. 중복과 not null은 좀 달라요. 지금 null은 들어갈 수 있다는 거를 보려면 insert into article에서 set 다른 데다가 이렇게 넣어볼게요. 뭐 아무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아이고 여기서 제가 다운표를 묶어야죠. 그러면 널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널이 들어가면 또 키로서 제대로 저기 못합니다. 제대로 식별을 못해요. 왜냐하면 널은 이렇게 중복되고 뭐하고 그런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렇게 유니크 해가지고 치질 못해요. 널을 넣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난널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또 붙여줄 수가 있는데 난널 하면 이렇게 또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지금 여기서 또 크리에이트 하면 이거는 지금 있는 데서 되는 거니까 안 돼요. 일단 초기화 해가지고 다시 넣어보는 걸로 해서 하면은 지금 그러면은 지금 상태는 여기 보셨을 때 이거는 나중에 보시고 널 이 부분이거든요. 가까이서 보시죠. id라고 하는 타입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널이 에서 no로 바뀌었는데 이거를 얘기를 해요. 널이 가능하냐 널이 불가능하냐 이거를 no로 바꿔주는 게 난널이고요. 난널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인서트문 이런 인서트문을 이렇게 계속 넣잖아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널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0으로 넣네요. 그런데 어찌됐건 널이 안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가고 중복도 안 돼요. 근데 0도 별로 좋은 그런 번호는 아닌 것 같아요. 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테이블당 하나만 존재해야 되고 데이터당 하나만 이렇게 넣는 거는 이 부분부터는 딱히 제약 조건을 건다기보단 내가 칼럼을 더 안 만들면 돼요. 만약에 칼럼 키에 대한 칼럼이 2개다 그러면은 그거는 나눠줘야 돼요. 나누는 건 내가 직접 그냥 나누는 거예요. 알터 테이블 해가지고 구조를 좀 바꿔줘야 돼요. 이런 거 바꿔줘야 되고 음수가 아닌 것. 자, 음수가 아닌 것은 unsigned라고 뜯어주면 됩니다. 요거 순서를 이렇게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unsigned 이렇게 넣으면은 이것도 예약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바뀌죠. 요거 한번 다시 생성해보고 생성이 안 됐네. 그리고 에러가 떴어. unsigned가 잘못 쳤나? 이거 순서 때문인데.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unsigned까지 했고요. unsigned 유니크 난너를 넣고 들어갔고 여기 들어갔죠. unsigned가 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나 봅시다. 널 같은 거를 넣으면은 0까지는 unsigned가 되는데 마이너스 1 같은 게 안 들어가요. 마이너스 1이 지금 안 들어가요. 아예. 여기서 1은 들어갈 겁니다. 1은 잘 들어갔어요. 근데 마이너스 값이 안 들어가는 게 unsigned입니다. 일단 안 되고. 중복되니까 안 되고. 지금 계속 넣어보려고 똑같은 쿼리를 여러 번 실행해 봤어요. 이제 마이너스 1도 계속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그냥 1도 계속 이렇게 해봐도 에러가 계속 뜨는 걸 알 수가 있고 테이블도 타이틀도 에러가 계속 떠요. 중복이 안 되고. 그러고 이제 이거 자동 부여하는 거 이거는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auto 언더바 increment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써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미 내장돼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약 조건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unsigned 들어갔고요. 난널 들어갔고 유니크에 대한 게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요게 이제 프라이머리 키의 약자예요.
PRI가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키를 유니크만 줬을 때는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여기에. 근데 사실 낱널이랑 같이 붙게 돼서 프라이머리 키라고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어쨌든 요 유니크가 들어간 거를 얘기를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고 어토 인크리먼트가 여기 들어갔습니다. 여기. 요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아이디에다가 특정하게 내가 값을 이렇게 주지 않고 타이틀을 제가 여러 번 실행을 눌렀을 때 이 데이터의 그 아이디 값을요 자동으로 증가시킨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네. 아이디에다가 뭐 값을 넣는 게 아니고 아이디는 그냥 냅두는 거예요. 인서트 하실 때 타이틀하고 바디 지금은 제가 또 타이틀만 넣었죠. 근데 이제 보통 바디도 내용 이것도 게시글의 어떤 내용이 될 거잖아요. 컨텐츠. 그래서 그렇게 넣으면은 얘가 이제 인서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그러니까 실제 사용자들이 와가지고 자기 게시글 뭐 블로그를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블로그에 사람들이 와서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 타이틀이랑 바디에 해당하는 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이렇게 제약 조건을 그래서 키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중복도 안 되게 만들어 놨고 낱널 안 되고 어토 인크리먼트에다가 언사인드 같은 거 넣어주시면은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개발자로서 그리고 관리자로서 게시글에 대한 식별이 잘 되겠죠. 중복되지 않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게시판의 일단 기본적인 주키예요. 이걸 주키라고 합니다. 식별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에이트 할 때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는데 아까 제가 unsigned를 뒤에 쓰니까 안 됐었죠. unsigned는 숫자가 음수가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int 옆에 바로 써야지 되네요. 요 unsigned 같은 게 맨 뒤에 있으면은 에러가 납니다. 이게 문법 에러네요. 위치가 여기로 가야 돼요. int 바로 옆에 붙어야지 에러가 안 나네요. 다른 것들은 뒤에 쓰는 건데 unsigned만큼은 int랑 꼭 붙어 있어야 되는 int 짝꿍이라서 같이 써야 되네요. 이거 하나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크리에이트가 석세스로 잘 되고 이제 없고 describe 하면은 잘 들어갑니다. 이런 방법을 좀 줄여가지고 이런 조건들을 한 번에 넣는 게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일단 한번 넣어보죠. 프라이머리 키라고 넣어버리면은 여기 언더바가 들어가든가 프라이머리 키라고 들어가는데 그렇죠. 프라이머리 키라고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요거 한번 넣어보고 이걸 이렇게 넣어보면 프라이머리 키라는 게 조건이 걸렸는데 그게 어떻게 걸렸는지 디스크라이브를 한번 찍어보면은 널 안 된대요. 지금 프라이머리 키라고 건 조건이 이제 낱널이 걸린 거고요. 그리고 유니크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중복이 불가해요. 그런 거를 프라이머리 키가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프로그램상 낱널 플러스 유니크 이렇게 넣으면은 이거는 프라이머리 키 줄여가지고 PK라 그러는데
PK를 넣는 거구나 하고 컴퓨터가 프라이머리 키라고 명시를 해주네요. 근데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그 주키 이 조건에는 이것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넣었을 때 PK라고 컴퓨터가 이렇게 명시해 주는데 어, 조건을 이제 프라이머리 키라고 넣으면 난널 유니크 그리고 인덱스도 하나 들어가요. 인덱스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니까 우선은 이거 그냥 메모만 해주세요. 이런 조건들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는 우선은 유니크랑 난널. 인덱스는 나중에 데이터가 막 수백만 개 됐을 때 검색하는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그런 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다룰 필요가 없고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SQL 요그 같은 프로그램이 표시를 해주는 이런 프라이머리 키 이런 것들을 이게 동일하게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완전 동일한 건 아니에요. 자, 우선 프라이머리 키가 그럼 우선 난널도 잘 됐는지 확인해 보려면 그 타이틀에 이런 거 넣어봤을 때 얘가 0 들어가면 난널이 잘 들어간 거죠. 그리고 ID 1 같은 거 넣었을 때 석세스가 되니까 일단 잘 되고 1이 또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거는 유니크가 잘 걸린 거예요. 타이틀을 또 넣었는데 이것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어토 인크리먼트는 안 들어간 거죠. 어토 인크리먼트는 따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하고 어토 인크리먼트 이렇게 넣어주면 아주 간단하게 위에 있는 이러한 개념들을 써준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네. 아이디에 숫자를 부여하지 맞습니다. 이렇게만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어토 인크리먼트를 합니다. 편하게. 네. 그리고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 좀 자동화를 만들잖아요. 우리가 블로그 게시판을 만들었어요. 그럼 사용자들이 와가지고 글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글 쓸 때마다 뭐랄까 대기시켜 놓고 우리가 그 아이디 1, 2, 3, 4 부여해가지고 등록시키고 이럴 수가 없어요. 컴퓨터가 알아서 하게 해야죠. 자동 증가해가지고. 그럴 때그 글쓴이한테 아이디 같은 거 쓰라고 할 수는 없죠. 글쓴이는 그냥 제목이랑 바디만 쓰면 될 거예요. 아이디는 자동으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런 그거를 알터하는 것까지 한번 더 해볼게요. 알터도 사실 똑같아요. 이런 형태랑 같아요. 이거 안 하고 우선은 크리에이트를 아티클이라는 걸 이렇게만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int id, 타이틀, 바디 얘네들에 대한 제약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yes고 키업 엑스트라도 없죠. 그러면은 이렇게 만든 다음에 나 id 넣어야 돼. id에다가 제약 조건 넣어야 돼. 하면은 알터를 해가지고 테이블에 칼럼 구조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때 modify를 쓰는 거죠. 기존에 있던 거를 바꾸는 거 modify고 그 id를 바꿀 때 그냥 여기서부터 쭉 쓰면 돼요. 데이터 타입부터 해가지고 뭐 그렇게 뭐 생성할 때도 할 수 있고 수정할 때도 할 수 있다. 이게 막 특별한 건 아니죠. 문법 몇 개만 알면 됩니다. unsigned 넣고요. none 넣고 뭐도 넣어야 되죠? 유니크 넣고 auto increment 이렇게 넣으면 돼요. 하고
알터 로고에 대한 그 제약 조건을 넣어주면은 제가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다 들어갔죠. 아이디에다가. 그러니까 모디파이를 통해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씩 쳐보세요. unsigned, nonnull, unique, auto increment. auto increment는 언더바가 들어가는데 nonnull에는 언더바 그런 거 없이 그냥 띄어쓰기로 해도 잘 됩니다. 아이고. 여기는 어도식 한번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넣게 되면은 auto increment도 잘 됐고요. 아이디도 잘 들어갔습니다.